스페일리 대수학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4절 그룹에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분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분류를 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인 사안을 좀 짚고 넘어가고요. 구체적인 예는 다음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아마도 학부에서 배우는 그룹 이론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은 그룹을 분류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그룹.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무언가를 분류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다는 거죠. 이것이 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부류냐, 이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룹을 분류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에 의해서 연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주어져 있는 집합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하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구조가 같으면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곧 보여줄게요. 그래서 일단 적어 놓으면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구조가 같으면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구조를 보고선 그 구조가 같다고 판단이 들면 같은 걸로 취급할 거고,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할 거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구조가 다르면 다른 부류로 분류를 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으로 사용을 하는 수를 나타내는 기호죠. 얘와 이제 우리는 옛날에 한자를 썼었는데, 한자로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에선 또 다른 기호를 썼을 수도 있겠죠. 자, 이 두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집합으로선 분명히 다른 집합입니다. 달라요. 집합으로서. 왜요? 예. 집합으로서 같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에 원소 하나 가져오면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돼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서 원소 하나 가져오면 왼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금 1이라는 원소가 있잖아요. 1이라는 원소가 이쪽 집합 안에 똑같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른쪽 집합에 1처럼 생긴, 정확하게 1 모양으로 생긴 원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으로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집합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연산 구조를 보기로 했습니다. 연산 구조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1, 2, 쭉 나갈 텐데, 이런,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이블을 그려보면 다들 쉽게 덧셈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 3, 4, 3, 4, 이런 식으로 4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보죠. 오른쪽도 덧셈을 생각을 해볼까요?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덧셈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요? 네,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여기는 3이네요. 2랑 1 더하니까요. 3,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여기도 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구조를 한번 들여다봐요. 보시면은 얘가 하는 역할과 얘가 하는 역할이 사실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대응되는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얘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됩니까?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돼요. 왼쪽에 숫자 1은 오른쪽에 한자 2라고 대응되죠. 우리가 이 대응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너리 구조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대1 대응 함수를 주면,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이 있고요. 그리고 그 1대1 대응으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바뀝니다.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그대로 바뀐다. 이게 바이너리 구조가 같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왼쪽에 1, 2, 3과 오른쪽에 한자 1, 2, 3이 서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호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관계를 저렇게 줬습니다. 빨간색처럼. 그럼 그 대응관계에 따라서 이 모양을 한번 바꿔보죠. 얘 대신에 1로 바꾸고, 얘 대신에 2로 바꾸고, 얘 대신에 3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1로 바꾸고 2에 대응시키고, 그래서 바꿔보죠. 3으로 바꿨습니다. 안에 있는 것도 일단 저 대응 관계에 따라서 다 바꿔보죠. 얘는 2로 바꾸기로 했고, 3, 얘는 4, 다음에 3, 4, 다음에 4,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대로 바꿨어요. 그대로 덧칠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오른쪽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과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2, 3과 1, 2, 3 이 두 개는 똑같은 녀석이에요. 같은 역할을 해요. 덧셈에 있어서. 사실 곱셈에도 있어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덧셈이라고 하는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원소들과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대로 바꿔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두 그룹을 같은 것으로, 정확하게 집합으로 같진 않지만 두 그룹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뒤에 가서 볼게요. 왜? 우리가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나,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나, 똑같은 계산을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똑같으니까요. 좀 우리가 어색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G3라는 그룹을 지난 강의에서 본 적이 있어요. 0, 1, 2 이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연산은 덧셈을 주죠. 정확하게는 모듈러 3 덧셈을 줍니다.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 모듈러라는 건 그만큼 제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3만큼 계속 제해 나가서 나머지, 그게 이제 정말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 나머지를 취해 줍니다. 이거랑 뭐를 비교해 보냐면 이번엔 새로운 그룹 하나를 또 도입해 볼게요. U3라는 그룹입니다. 얘는 복소수 중에서 어떤 복소수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여기 3이 써 있잖아요. 3승 했을 때 1이 되는 이런 복소수를 모아놔 보겠습니다.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나열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몇 승 했을 때 1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복소평면에서 일단 3승 하면 1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1. 1은 3승 하면 1이죠. 예, 1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립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요 1이 해가 하나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정삼각형을 그리세요. 이게 만약에 U의 4, U의 5 이런 식이었으면 사각형, 오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얘를 1을 꼭 지점으로 하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두 개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제타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0도만큼 왼쪽으로 돈 거잖아요. 그래서 제타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코사인 120도,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더하기 i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혹시 복수함수론을 배우셨으면 익스포넨셜의 3분의 2파이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하나 더 남았죠? 그 다음 거는 뭡니까? 예, 우리가 삼각형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드무아브르 공식이라는 걸 알죠? 이렇게 절대값은 곱해주고 평각끼리는 더해주고, 예, 그거를 사용하면은 두 번째 녀석은 240도 돈 거니까 120도에서 한 번 더 간 거죠. 이거는 제타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1, 제타, 제타 제곱.
연산은 뭘로 줘야 이 U3가 그룹이 될 거냐면 일단 뭐 덧셈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세제곱해서 1 되는 것끼리 더한다고 다시 세제곱해서 1이 될 리가 없어요. 여기는 연산을 뭘로 주면 되냐면 그냥 곱셈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엑서사이즈입니다. U3에다가 저 곱셈을 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얘가 그룹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원소 왼쪽도 3개, 오른쪽도 3개. 그럼 이 두 개의 그룹이 서로 같은 그룹이냐, 다른 그룹이냐, 같은 부류냐, 다른 부류냐.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일단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려보면 1, 2, 0, 1,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하면 0, 1, 2 이렇게 나오는 건 알고 있고요. 0 더 하나만 하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을 해주면 2, 1 더하기 2를 해주면 3이 나오는데 모듈러 3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0입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1도 해도 0이고 여기는 1이 나오겠네요. 2 더하기 2는 4인데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뭐 덧셈이라고 해보면 왼쪽 G3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오른쪽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은 1 제타 제곱이었고요. 1 제타 제곱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연산은 그냥 복소수의 곱셈이었습니다. 뭐 계산을 해보죠. 1은 뭐 곱하나만 하니까 1 제타 제곱이 나오고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곱해도 똑같죠. 1 제타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제타 이렇게 곱해 나가 봅시다. 제타 곱하기 제타는 제타 제곱. 그 다음에 제타의 3승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제타 3승이 나오는데 뭐예요? 3승하면 1이 되는 것들 모아놨으니까 제타 3승은 1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제타 3승이 나오는데 3승하면 1이었으니까 제타 1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타의 4승이죠. 제타의 4승인데 3승만큼 하면 1이었어요. 그러니까 3승만큼 제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제타 1 여기가 1이죠.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제타 3승이라 1이고 여기는 제타 제곱이랑 제타 제곱, 제타 4승, 3승만큼 제하고 났으니까 제타가 남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뭐 위치도 좀 맞춰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을 찾아야 돼요. 왼쪽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의 패턴과 오른쪽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의 패턴을 비교해서 패턴이 똑같으면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그룹인 거예요. 같은 걸로 취급할 겁니다. 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의해서 그룹을 분류할 거니까. 패턴이 보이십니까? 뭐 일단 보면은 대각선에 똑같은 게 대각선에 있어요. 똑같네요. 여기에 뭔가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 색깔을 한번 칠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똑같은 게 있죠. 여기에도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1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0이 놓여 있는데 여기는 1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어때요? 패턴이 완전히 똑같아요. 물론 뭐 다른 패턴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본 패턴은 이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그룹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앞에 보세요. 1대1 대응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그대로 바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1대1 대응은 어떻게 찾습니까? 같은 패턴을 주는 것끼리 주면 되겠죠. 뭐예요? 0하고 1이 대응될 거고 1하고 제타가 같은 패턴 위에 놓쳐 있고 2하고 제타 제곱이 같은 패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맵을 하나 줘볼게요. 어떻게 주느냐? G3에서 1대1 대응 함수를 다음과 같이 주겠습니다. G3에서 U3로 가는 맵인데 맵을 어떻게 주냐면 0을 1로 보내고 1을 제타로 보내고 2를 제타 제곱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 대응 관계에 의해서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뭘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1대1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대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바꿔보죠. 0은 1로 바꾸고 1은 제타로 바꾸고 2는 제타 제곱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고 1은 제타로 바꾸고 2는 제타 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0 있죠? 0은 뭘로 바꾸기로 했어요? 예, 1로 바꾸기로 했어요. 바꾸고 1은 제타 제곱으로 죄송합니다. 0은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1은 제타로 바꾸고 2는 제타 제곱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1은 제타로 바꾸기로 했어요. 제타로 바꿔보고 그럼 제타 제곱 이렇게 해서 다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죠? 2는 제타 제곱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제타 제곱 그 다음에 0이 나오죠? 0은 1로 바꾸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0이 나오죠? 0은 1로 바꾸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었죠? 1은 뭘로 바꾸기로 했어요? 제타로 바꾸기로 했어요. 자, 1대1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그대로 바꿨습니다. 왼쪽의 멀티플리케이션은 그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원래 진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하고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같나요? 똑같이 생겼어요. 같아요. 왜? 우리가 패턴을 잘 관찰을 해서 이 패턴이 맞아 떨어지게 그쵸? 이 패턴이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우리가 1대1 대응 관계를 잘 줬으니까요. 어때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왼쪽에 있는 0, 1, 2와 오른쪽에 있는 1, 제타 제곱은 생김새는 완전히 다르고 연산도 완전히 다른 연산이지만 계산을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 구조가 똑같으니까. 자, 우리 이름을 하나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1대1 대응 함수를 잘 줘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두 그룹 사이의 관계를 같다라고 말하기엔 좀 모호하고 거기에다가 수학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책에서는 여기 프레일리 책에서는 3.7에서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3.7 정의인데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연산이 주어진 좋은 연산이 주어진 두 개의 그룹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이소모르픽하다라고 부릅니다. G와 H가 아이소모르픽하다. 그룹으로서 이게 우리가 수학의 여러 이제 다른 구조들을 배우면 링도 배우고 모듈도 배우고 벡터 스페이스도 이상한 거 배우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서로 아이소모르픽하다를 명시해 줘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린 지금 그룹만 배우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되도록 안 쓰겠습니다. 아이소모르픽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소는 뭔가 똑같다 는 뜻이고 모르픽은 뭔가 모양이란 뜻이고 모양이 사실상 똑같이 생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언제 그렇게 말하느냐? 다음과 같은 맵이 하나 있을 때. G에서 H로 가는 맵이 있는데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맵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아까 똑같으려면 서로 하나씩 딱딱 같은 역할을 하는 원소가 상대편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짝을 지을 수 있어야 되죠. 수학용어로는 바이젝티브 하면 됩니다. 1대1 대응 함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1대1 대응 함수만이 아니라 패턴을 그대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하는 보존하는 맵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이제 길게 써야 되는데 요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써봅시다.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유지하는 바이젝티브 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요.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 A와 B가 있어요. 어떤 연산이 있는 집합이라 여기 연산하면 A, B가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G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H는 A, B가 아니라 다른 원소겠죠. X, Y 이런 게 있고 여기 연산하면 X, Y 순서 모양 예쁘게 쓸게요. 예. XY 여기 연산은 뭔가 이상한 연산일 수도 있고 XY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1대1 함수를 잘 줘서 테이블이 그대로 변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만약에 가정하기를 파이가 좋은 맵이에요. 파이가 바로 그 맵이에요.
1대1 대응 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대로 바꿔주는 그런 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때마침 A는 파이 A는 X고 파이 B는 Y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X는 A는 X로 보내고 B는 Y로 보냈는데 그 맵에 의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그대로 바꿨더니만 원래 H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그대로 나오는, 다시 말하면 G와 H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주는 그런 맵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맵에 의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까 한 것처럼 A는 X로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 파이 A로 돼야 되는데 얘가 X고, 여기는 파이 B여야 되는데 걔가 Y로 바뀌었다고 해봐요. 그럼 A, B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A, B도 G에 있는 원소니까 우리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네요. 뭐 A, B는 뭔가로 바뀌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파이가 좋은 맵이었으면, G랑 H를 같은 걸로 취급해주는 연산 구조를 보존하는 그런 맵이었으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같아야 돼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했죠. 얘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이 AB가 XY가 돼요. 이게 같으려면,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게 같으려면 파이 AB가 뭐에 대응되느냐? X 곱하기 Y에 대응돼야 됩니다. 그래야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저 바이젝트 맵에 의해서 그대로 바뀌죠. 똑같은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로 바뀝니다. 근데 XY를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파이 A였고 Y가 파이 B였죠? 어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보통은 순서를 바꾸어서 써서 요 상태로 순서 그대로 씁니다. 파이 AB가 파이 A, 파이 B 뭐 임의의 A, B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전체가 바뀌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맵이 존재하면 그 G와 H를 아이소모르픽하다고 부를 거고, 앞으로 아이소모르픽한 그룹은 같은 걸로 취급할 겁니다. 요 맵이 좀 이름이 특별하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맵에다가 이름을 하나 따로 붙여줄게요. 예. 맵. 이런 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일을 아이소모르피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 시어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룹을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아이소모르피즘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좀 더 멋지게 말하면 아이소모르피즘. 그래서 아이소모르픽한 그룹들은 같은 걸로 취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목적도 좀 더 엄밀하게 쓰면 up to 아이소모르피즘에 대해서. 이게 학부 대수학 그룹 시어리의 기본 목표입니다. 뭐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예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조건들을 한두 가지만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